(2025년 12월 4일) 이정훈입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그러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는 그 공격적인 행동이 반드시 실패한다 라는 전제를 걸어놓고 2안, 3안, 4안까지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자, 민주당이 자기가 설치했던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습니다. 장경태 의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디지털 소통 비서관 대통령실 김남국은 사퇴했습니다. 정청래는 남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고 날려버리는 저승사자 관상을 가졌다고 하죠. 그러한 저승사자는 성추행 사건에 말려든 장경태 의원을 감쌀까요? 윤석열은 철저하게 날렸는데 자기 식구라고 봐주면 민주당은 모순에 빠질 겁니다. 이 장경태 의원 사건, 저도 지금 이런 것들은 자세히 보지 않는데 한번 무슨 일인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고소인이 장경태 의원을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준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합니다. 이것이 27일 날 MBN에 보도가 되고, 그리고 27일 날 같은 27일 날 한 발 늦게 TV조선이 동영상과 함께 보도하면서 더 확인을 해주죠. 이 사건은 1년 전입니다. 2024년 여의도의 한 족발집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족발집인 걸 밝힌 것은 장경태 의원입니다. 이 족발집에서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 국회 보좌진들이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이 장경태 의원을 고소한 사람도 갔는데, 그때 그는 당시 개혁신당 대표인 이준석 의원실에 5급 비서관 선배가 불러서 갔다. 그런데 이 선배 비서관도 고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거는 작년 10월에 술자리가 이제 있었고, 이때는 장경태 의원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0월 말에 선배 비서관이 강서구의 한 맥주집에서 이 고소인하고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데려갔고,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까지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됐죠. 그래서 이 고소인은 장소를 벗어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배 비서관을 준강강 미수 혐의로 고소하면서 1년 전에 있었던 이 장경태 의원 건도 같이 준강제 추행 혐의로 함께 고소하겠다 하고 해서 고소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선배 남성 비서관은 또 다른 성사건으로 현재 피고소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소인이 한 거 외에 또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있어서 피고소돼 있다. 이렇게 이제 앞뒤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TV조선에서는 이 족발집에 CCTV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 장경태 의원하고 이 고소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업장의 CCTV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TV조선 측은 이 사건을 1년 전에 취재를 했지만 이 고소인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다투는 것을 꺼렸고 보도를 원치 않아서 기사로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이 1년 전에 이 사건을 취재할 수 있었던 거는 이 고소인의 남성 친구가 알려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남자친구는 동대문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현재 동대문구청장은 이필형 씨로 국힘당 소속입니다. 홍준표 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은 이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당시에 이제 채널A에 이 사건을 알렸었고, 또 자기한테도 족발집에서 이 고소인하고 일이 있을 때 나타나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거칠게 항의를 했다라고 밝혀서 이 친구를 굉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강제 혐의 사건은 이제 일단 영등포 경찰서에서 뭐 여부를 판단하겠죠. 그리고 검찰로 남부지검으로 송치할 건지 말 건지 송치는 하겠죠. 근데 뭐 의견을 기소로 의견으로 할지 뭐 불기소로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요거는 일단 두고 봅시다. 뭐 요거는 앞으로 다투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장경태 의원이 자기가 이제 몰리니까 이 여성 고소인에 대해서 직업을 밝혀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도하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재 이 민주당 정권 사람들은 참 특례법, 특별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세상을 만드는데 유도하고 있죠.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바꿔놓고 뭐 다 그런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냥 성폭력 처벌법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여기에 제24조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24조 2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1항은 뭐 별 내용 아니에요.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의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누구든지. 그러니까 성폭력 관련 사건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그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사진을 동의 없이는 신문 같은 인쇄매체 또는 방송 같은 매체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50조, 같은 법 50조는 벌칙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 2항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 조항은 2020년 10월 20일 개정된 걸로 있는데, 요 개정됐을 때 요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사람이 바로 장경태 의원입니다. 자, 이 제50조 2항 금방 읽어드렸죠. 여기에는 제2호가 있는데, 2호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앞에서 24조 2항을 읽어드렸죠. 제50조 2항 2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장경태 의원은 여러 차례 이 고소인의 직업을 밝혔어요. 12월 27일 기자들을 만나서 그가 비서관이다라고 밝혔고, 그게 방송에 나갔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12월 29일 노영희 TV와의 전화통해서 어느 비서관이 다른 장 재선 의원에 몸을 댑니까? 재선 의원은 장경태 의원이죠. 어느 비서관. 거기서 그가 비서관이라는 걸 밝혔고, 또 30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나는 지인의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개방된 족발집이었고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으로 여자 셋, 남자 셋, 남자 둘 총 5명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보좌진이란 말로 직업을 밝혔고, 그래서 이제 준강제추행 혐의는 다퉈서 이게 추행이냐 아니냐 무죄가 나올 수 있지만, 여기에서 24조 2호 2항에 따라 직업을 밝혔죠. 이게 만약에 준강제 혐의가 유죄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과 동시에 또 신원 직업을 공개한 혐의로 3천만 원 이하 내지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됩니다. 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이 주도해서 이 특례법 개정안을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강화하는 쪽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걸려든 거죠. 자, 지금 민주당에 있는 좌경성 의원들은 입법 독재를 했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령을 하지 않고 풀어나갔어요. 유능한 대통령인데 어쨌든 뭐 계엄령을 할 정도로 쩔쩔매게 입법 독재를 했죠.
입법 독재를 해서 권력을 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스스로 걸려들었는데 이걸 자기들이 어떻게 빠져나가지? 자, 지금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인가 하는 양반은 사퇴했죠. 이 친구는 옛날 코인 하는 게 드러나서 뭐 시끄럽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탈당했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다시 민주당에 충성을 다하려고 하다가 공천을 못 받고 지난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와서 비서관으로 있는데 원내 부총무로부터 청탁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 건을 현지 누나한테 이야기하겠다. 김현지를 딱 거론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이 기자들한테 사진이 찍혀갖고 빼박도 못하게 걸려들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도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내라. 처음에는 눈물이 쑥 빠지도록 야단쳤다. 뭐 그걸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사표를 내라 그랬고 그걸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사청탁을 했던 문진석 원내 수석 부대표는 죄송하다 하고 버티고 있죠. 네. 자, 이 김남국 비서관을 자르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은 위기에 봉착하죠. 근데 이 장경태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대표인 정청래 대표는 뭐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은 어떻게 할까요? 민주당에서 먼저 밝혀서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 만약에 자기들은 이렇다라고 했는데 경찰과 검찰 그다음에 법원에서 유죄를 때려버리면 야 니네는 어떻게 한 거야 조사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편한 거는 장경태 의원을 뭘 출당하거나 제명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장 의원이 이제 배신이 일어날 수 있죠. 김남국 씨는 이 코인 한 것 때문에 당을 떠나게 됐을 때에도 충성을 다해서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성공을 거뒀지만 이번에는 잘렸습니다. 이번에는 뭐 본인의 미스가 워낙 크니까 할 말이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맺힌 게 있으면 배신을 할 수 있고 장경태 의원이라고 뭐 자기는 억울한데 당에서 자르거나 당에서는 안 잘랐는데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뭔가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분노가 올라오면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싸며 감싸서 넘어가면 좋겠지만 검사서 무죄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거는 확률상 게임으로 가는 거고 설사 이제 죄가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당에서는 제명하거나 처벌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반발할 수도 있고 참 어려운 겁니다. 정청래 씨는 저승사자잖아요. 한 기고가가 그의 관상을 보고 저승사자라 그랬는데 그래서 준엄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인으로서 탄핵을 구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러한 정청래 대표가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를 휘두른다면 그건 참 웃기는 거죠. 자기 모순에 걸려듭니다. 김남국은 견디지 못하고 물러나게 했는데 장경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제 3대 특검을 가동해서 탈탈탈탈 떨었습니다. 죽은 계엄령에 칼을 찔러댔는데 살아있는 자기 권력, 자기 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물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강한 권력은 읍참마속을 하면서 자기 살은 상대한테 자르게 하면서 상대의 뼈를 쳐서 승리해야 되는데 내 살은 손도 못 대게 하고 상대의 뼈만 치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당하죠.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 들어가는 민주당 어떻게 헤쳐나갈까? 솜방망이로 가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큰 실패가 올 수 있고 정권 붕괴로 갈 수 있다. 저는 해가 바뀌면요. 민주당 정권은 빠르게 해할 것도 없이 이번 연말부터 빠르게 힘을 잃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국힘당이나 야당에서 구심점이 있어서 누가 세력만 모아주면 이거 금방 무너뜨려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정권이 유지 여부가 확인될 건데 결국 민주당에서도 포스트 이재명 누가 이재명 이후에 구심점이 될 거냐가 핵심이거든. 선명한 기치를 내거는 세력이어야 될 텐데 정청래가 그런 뜻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겁니다. 정청래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장경태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